있을까요? 사실 파이코인은 우리가 쉽게 획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점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단기적인 형상과 지속 가능성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다른 코인들과의 비교점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민코인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크립토 마켓 자체가 워낙 다이나믹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단지 모바일 채굴이 돼 커뮤니티가 있어서 친구 추가하면 보상을 줘라고 하는 그 구조 내에서는 얼마큼 성장할 수 있을까? 물론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죠. 네. 돈을 벌려고. 네.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뭔가 가치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어쨌든 커뮤니티가 됐든 아니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뭐 커머스 할 때 좀 더 쓸 수 있는 유틸리티가 더 높아야죠. 그냥 활용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활용성을 얼마큼 확장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파이코인이 아마 뭐 제2의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걸 아예 당장 안 돼라고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생태계 내에서가 좋은 만들어졌으면 그걸 활용이라고 할까요? 음. 이걸 파이코인에 내가 다른 활용을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저가 많아요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유저가 많아서 이 유저가 이 파이코인 갖고 친구 추가할 때 좋았는데 이것들을 뭐 커머스라든지 포인트라든지 활용을 얼마큼 잘할 수 있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되었을 때 좀 더 지속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 의견.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도 않고 계속 친구 추가로만 내서 그러니까 그런 가치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친구 추가하면 되면 사실 이게 흔히 말하는 제로섬 게임처럼 되기 때문에 가치를 주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파이코인이 그런 모바일 채굴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활용성을 높여야 된다. 친구 추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포인트라든지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돼서 다른 이렇게 커머스 연결한다든지 서비스 연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겠죠. 확장이 안 되면 단기간 급등하고 좀 뭐 그런 거 안 하고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역사에서 사라진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 지속 가능성은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여부가 파이코인은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파이코인의 상승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서 환호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도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파이코인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밈코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와는 또 다른 네.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분류가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밈코인 뭐 성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밈이라고 하는 보통 일부 그쵸. 다뤘던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파이코인이랑 자의 고유한 영역을 만들어오고 있는데요. 새롭게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건 맞고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이거는 뭐 저희가 매년 다루는 메이저한 쪽에서는 워낙 알트코인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오브 알트코인이라 보여지고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저는 그런 걸 워낙 많이 보긴 해서 근데 그게 지속 가능성과 가치를 줘야 된다. 그것들은 이제 시장이든 투자자든 그걸 제시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게 어떻게 쓰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시가 돼야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채굴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모바일 채굴하는 것들 몇 개 있긴 했었어요. 근데 아주 라이트한 기계에서 하는 엣지단에서 하는 것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약간 뭐 그래도 그것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채굴의 아이디어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최초는 아닌데 그것들을 지속 가능성 있게 이제 얼마큼 시장이 확대해 나가느냐의 싸움일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사실은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아마 열렬히 하실 것 같은데 네. 이걸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급등했다가 좀 이제 저희가 그런 역사를 많이 봤잖아요. 네. 급등했지만 이거 너무 이제 그 단기적인 거에 너무 몰입해서 투자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포인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건 맞는데 이게 얼마큼 시장에 잘 적용할 수 있느냐, 확대될 수 있느냐,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들을 아마
음, 파이코인 얼마 홀더 우리나라 분들 얼마나 있는지는 또 한번 조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코인 홀더가 몇 명 있는지 보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다 직비된 건 아니라서 그리고 아직은 뭐 해외 쪽에서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나라 그 많으시거든요. 또 알트코인만 정확하게 에어드롭 잘 받으시고 잘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나중에 그게 또 돈이 많이 리턴 되는 분도 보긴 봤는데 파이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것들을 아마 단기적 측면의 전략과 장기적 측면의 전략 어떻게 잘 나눠서 좀 가꾸실 좀 전략적으로 판단 좀 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뮤니티와 또 투자자들의 반응은 좀 다른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가격 급등을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투자를 하지 않았던 다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위험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도 이렇게 엇갈린 반응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OKX에 상장이 됐다라는 그 의미도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는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 거래소의 본질적인 부분은 네. 거래가 많이 되고 브로커리지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장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이 되면 될수록 거래 양이 많아지고 수수료가 많아지니까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근데 큰 사건이 없어야겠죠. 이제 파이코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 돌아가고 괜찮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대형 거래소에서도 OKX 말고도 다른 거래소 확대될 수 있는 이미 저희가 알트코인 몇 번 봤잖아요. 하나 상장되면 그 다음도 상장되고 이렇게 네, 맞아요. 확대되는 것들은 저희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그건 당연히 있다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당연히 그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것들만 보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장기적 관점에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은 OKX 된 것도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OKX도 작은 거래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죠. 네. 그러니까 OKX 된 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탑티어 거래소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일종의 증검다리 내지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이제 일종의 파이코인에 있는 뭐 재단이나 관련된 분들이 노력을 당연히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아마 하나의 OKX는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걸 증검다리에서 더 확장되려고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은 당연히 요 그다음 다른 거래소로 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근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될 수 있다는 건 보여지고요. 근데 아마 일단 시장의 평가, 커뮤니티 평가가 이제 냉정하게 나오겠죠. 이제 급등했잖아요. 네. 급등해서 그걸로 엑시트한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있으실 텐데 이것들이 좀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양한 관점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파이코인이 2월 20일 날 OKX와 비트겟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이 됐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 그러니까 탑티어 거래소에도 상장될 가능성들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은 좀 더 희박할까요, 교수님? 뭐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K코인은 잘 안 해주지만 글로벌 잘 뜬 거는 잘 해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꼭 역차별인데 그 보통 오늘 그 주제는 아니다만 네. K코인 잘 해주지만 보통 우리나라 워낙 거래소에서는 글로벌리 잘 된 것들은 잘 어댑션 잘해요. 그래서 아마 계속 OKX나 여러 가지 이슈가 뭐 잘 이슈가 되고 그리고 또 거래량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거래소에서 당연히 어댑션 돼서 상장돼서 보통 이제 모델이 아시겠지만 이제 거래가 많이 되면 수수료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음. 될 거야라고 이렇게 화감을 못 드리고 제가 이제 그런 가능성은 아까 OKX가 됐으니까 OKX 말고 다른 타티어라든지 그 다음에 수수는 우리나라 원화 거래소로 될 수 있는 당연히 그 수수는 저희 우리 많이 봤잖아요. 네.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파이코인의 발전을 도모를 하려면 생태계가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파이코인 자체적으로 생태계 확장 가능성이 있을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예언관 아니라서 이렇게 네. 말씀드리기는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생태계 되게 탄탄하게 커뮤니티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쉽고 그래서 유입은 더 많이 되는 거로 보여지고요. 제가 봐도.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실제 유용성이라고 할까요? 이 파이코인이 뭐 친구 추가해서 아까 파이코인 받는 거 말고 어떻게 커머스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AI 할 때 잘 쓰인다 이런 식으로 뭔가 확장 융합 그 커넥션하고 융합 연결을 잘하느냐 싸움인 것 같아요. 음. 그거는 이제 파이코인 관계자나 아니면 그 재단이라든지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파이코인하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아마존 뭐 쇼핑몰에 대해 연결이 됐어. 그리고 포인트로 소환이 돼. 아, 라고 하면 달라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네요. 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미 아마존 같은 큰 빅 뭐 쇼티파이나 그런 데는 아마 USDT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그 스테이블 코인 연결돼서 하는 건 이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파이코인이 이렇게 돼라고 하면 달라지는 거죠. 위상 자체가. 근데 그럼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 앵커님이 질문한 생태계 확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쇼핑몰이라든지 서비스의 포인트라든지 연결돼서 확장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음. 실생활의 활용도 그리고 실생활에서 연결고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파이코인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또 이렇게 신규 상장된 그러한 코인들을 투자하실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짤막하게 한마디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게 공지나 이제 이렇게 평가 원래는 네. 증권에서는 리포트 갖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이 크립토에서 그런 게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현재는 아마 지금 코인데스크나 이제 코인그래프처럼 많이 정보를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거기서 좀 나가서 아마 공식적인 리포트가 아직 없어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좀 말씀드리지만 장기적 측면과 단기적 측면을 좀 밸런스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그것들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 측면과 단기적 측면을 좀 밸런스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